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굿바이 미루기라는 책입니다. 제프리 콤 지음, 이지영 편요, 가디언에서 나온 책입니다. 누구에게나 벗어나고 싶은 미루기 습관이 있습니다. 사소한 미루기 습관이 가져온 경제적 손실 또한 만만치 않은데요. 다음의 사례를 통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적거린 치과 치료 때문에 적금을 깨게 만든 임플란트, 5분 더 자려다가 택시비로 날려버린 용돈, 갱신 기일을 놓쳐서 취소된 운전면허, 가격 비교하다가 한여름에 웃돈 주고 구입한 에어컨, 항공기 티켓 구매를 미뤘다가 매진되어서 물 건너간 해외여행, 휴대전화 서비스 해지를 자일피일 미루다가 얻어맞은 요금 폭탄, 프로젝트 마감 기일을 지키지 못해 날려버린 승진 기회, 이메일 발송 업무를 미룬 탓에 컴퓨터 고장으로 무산된 계약, 카드값과 과태료 체납으로 쌓인 연체료, 연말 정산을 미뤘다가 급작스레 토해낸 세금. 이렇게 우리의 지갑과 인생을 좀먹는 주범인 미루기 습관을 당장 바로잡아야 합니다. 미루는 습관은 감정적으로 매우 심각한 멍해를 남깁니다. 나는 역시 못해와 같은 좌절감, 내가 또 그랬다니 믿을 수가 없어 같은 수치심, 내가 그렇지 뭐와 같이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감정들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든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실천의 걸림돌이 되어 미루기의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자기 비하 말고 자기 격려를 해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감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에게 나는 스스로 일을 미루는 사람이 아니라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마음에 품고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옛말은 미루기를 잘하는 사람에게 많은 힘을 줍니다. 미루기 습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루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를 격려하고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비하라는 마수에 걸리면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말들을 날려버리기에 좋은 긍정적인 명구를 외워두거나 그것들을 복사해서 벽이나 운전석 앞에 붙여 자주 읽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면 도전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나는 구제불능의 미루기 선수가 아니다. 단, 내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특정 영역에서만 일을 미룰 뿐이다. 나는 도전할 수 있어. 도전해도 괜찮아. 이와 같은 자기 격려를 통해 마음이 안정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실천을 위한 큰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초라하고 궁색한 변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큰 소리로 변명을 늘어놓을 때마다 자기 자신이 그 소리를 듣게 되고 최악의 경우 그것을 믿게 됩니다.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다고 믿는 한 그것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미루는 사람이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루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에게 격려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자신에게 미루는 습관이 생겼는지 알아내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최후의 순간까지 미루는 습관을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일을 미루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데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크게 작용합니다. 자신을 꼼짝 못하게 하고 일을 미루게 만드는 두려움은 수십 가지나 됩니다. 대표적으로 실패 혹은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들 수 있는데요. 이 두려움은 많은 사람에게 해가 됩니다.
미루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 대다수가 실수에 대해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당연히 해야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뭔가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해야 할 일을 피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격이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마음을 쉽게 정하지 못해 결정하지 않는 쪽을 택합니다. 정확하게 말해 마음을 정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잘하기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그것부터 해결하다 보면 일을 미루지 않고 실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항상 그렇지 뭐라고 말한다면 이는 확실한 사실이 됩니다. 확실한 사실은 믿음이 되고 믿음은 기대가 됩니다. 자신의 기대가 스스로를 정의하게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자신을 해방시키기도 하고 좌절시키기도 합니다. 자신이 돈을 잘 번다면 자신은 돈을 잘 벌 것이라고 기대할 것이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돈을 잘 벌어왔다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미루는 습관을 불러일으킨 감정들에서 간절히 벗어나려면 완전히 새로운 철학이 필요합니다. 단지 긍정적인 태도만 취한다면 자신은 동기라는 스프레이를 꺼내 이를 미루는 사람이라는 녹슨 부분에 코팅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 변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괴롭히는 상황을 만들어낸 감정들을 밑바닥부터 변화시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미루는 습관이 만성이 되면 자동적 암시에 따라 움직이게 되므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 늦기 전에 치료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미루는 습관은 우유부단과 엄연히 다릅니다. 우유부단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반면에 미루는 습관은 결정을 내렸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미루는 사람들은 목표 달성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상황을 자주 벌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모 거래처와는 오랫동안 거래가 없었네. 간만에 연락 좀 해봐야지. 괜히 멋쩍네. 새삼스럽게 전화는 나중에 타이밍 봐서 해야지. 역시 나는 소심해.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정말 할 일이 많네. 참, 축구 누가 이겼지? 스마트폰으로 확인해보자. 아, 또 쓸데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취미를 아예 직업으로 삼을까? 그런데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냥 편하게 살자. 의도는 좋지만 생각한 일을 실천하지 못하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시작도 못한 작업을 돌이켜보면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실패자처럼 행동하게 되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하려고 한 시간에 책상 서랍을 치우고 운동을 하거나 명상을 하려고 스스로 약속한 시간에 옷장을 정리하며 뭔가 중요한 일을 끝내야 할 때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있는 자신을 자주 발견하곤 합니다. 이렇듯 지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딴짓을 하는 경우는 지금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작성함으로써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미루기를 반복하는 일은 사라질 것입니다. 왜 일을 미루는지 자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선 자신에게 뒤로 미루는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실감나게 하고 싶다면 거울에 대고 나는 미루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중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핑계를 대거나 일을 시작하지 않는 이유를 합리화하면 시간이 갈수록 일은 늦어지게 마련입니다. 스스로 숨김없이 자신의 미루기 습관을 인정한다면 스스럼 없이 행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왜 일을 미루는지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때 핵심은 어떤 상황에서 자신이 일을 미루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을 미루게 만든 감정을 알아내고 중화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시작할 가치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마음에 새겨둬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두 걸음 앞으로 갔다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어느 정도 좌절을 맛보고 퇴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각오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시작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미루는 습관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도 일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심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미루는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헌신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하룻밤 만에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스스로 얼마나 나아졌는지 탐색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살펴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이 과제를 쉽게 받아들였어. 나는 이보다 어려운 일을 능숙하게 처리했어. 나는 이것을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좀 더 생산적으로 일하고 있어 라고 자신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특히 혼잣말로 미루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평상시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를 자각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혼잣말을 생각해내는 것이 어렵다면 시간을 내어 이용 가치가 있는 혼잣말을 목록으로 작성하고 그것을 기록하거나 녹음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목록은 자신을 향해 일상적으로 내뱉는 부정적인 말을 차단하고 긍정적인 말로 대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이면서도 사기를 북돋아 주는 말을 마음속에 새기면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서 압박받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미루는 습관을 없애기 위해 우리는 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계바늘은 바로 지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간을 확보하고 시간에 투자하며 시간을 창조하고 활용하는 법을 배워 행동지향적인 사람으로 변모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쁜 날들일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10분, 저기서 20분씩 여가를 낼 수 있습니다. 미팅이나 치과 예약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계획하기, 전화하기, 잡지를 대충 훑어보고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기, 간단한 메일 답변하기. 평소 목록을 작성해 참고한다면 자신이 이 시간에 무엇을 할지 더 잘 기억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귀중한 시간의 주머니를 찾아보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귀중한 시간의 주머니는 우리가 인식하고 더 많이 사용할수록 신기하게도 배로 늘어납니다. 또한 후회를 변명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미루는 습관에서 벗어나려 할 때 가장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후회입니다. 후회는 해결책 대신 과거를 끊임없이 되돌아보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후회에 집착하면 현재의 잘못된 습관과 패턴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후회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의 손실에 대해 슬퍼하고 유난히 과거에 집착하며 지내다가 몸과 마음이 극도로 쇠약해집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스스로를 탓한다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기는 상황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일에 집중하는 대신 그 사건이 오늘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게으른 완벽주의자를 위한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헤이든 핀치 지음, 이은정 옮김, 시크릿 하우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나 결정은 잘 미루지 않습니다.
가령 스타일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옷 쇼핑을 미루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저축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쇼핑은 미뤄두고 오래된 청바지를 헤어질 때까지 입을 확률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둘 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우선시하는 가치는 미루는 행위의 유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루기는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학교 숙제나 직장에서 받은 업무를 시작도 않거나 끝내지 못하는 상황을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맞춰야 할 기한을 넘기는 것만이 미루기는 아닙니다. 전화를 걸거나 서류를 작성하는 일, 조사나 연구를 진행하는 일, 도움을 요청하는 일도 미룹니다. 일상 속 잡다한 일거리나 집안일, 봄맞이 대청소, 식료품 구매, 심부름 등의 일도 미룹니다. 병원 치료 예약을 하거나 교회에 가거나 책을 읽고 취미를 개발하는 일은 시작도 못합니다. 건강이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건강검진을 예약하거나 더 유익한 방식의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일도 금연도 금주도 미룹니다. 우리는 이처럼 왜 일을 미룰까요? 미루지 않고 일을 바로 시작하기에 완벽한 타이밍은 없습니다. 피곤하지 않을 때, 영감이 넘쳐 흐를 때, 꼭 해야 할 일이 없을 때, 급한 상황일 때, 그리고 과업을 마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가 갖추어져 있는 때가 바로 일을 하기에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지금 피곤하고 별로 할 마음이 없고 더 재미있는 일도 있고 적어도 오늘은 그 일을 마칠 시간이 충분치 않습니다. 하지만 설령 지금 상황이 여의찮다고 해도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더 작은 단위로 쪼갤 수 있으므로 당장 처음부터 끝까지 할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일부는 끝낼 수 있습니다. 목표를 반드시 이루고 싶다면 시기가 적절하지 않더라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 삶에 할 일 하나 없는 여유란 절대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미루기를 유발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령 지금 다이어트를 시작한다 한들 아마 며칠 하다 곧 그만두겠지라던가 이력서가 완벽해지기 전까지는 제출할 수 없어와 같은 식입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결국 다이어트를 시작하지 못하고 회사에 이력서를 내지 못한 채로 상황은 종료됩니다. 실패에 대한 우려는 불확실성에서 오는 두려움과 연관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가 보장되어야 시작할 수 있다며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다른 일을 구해봐야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을지 누가 알아? 그냥 하던 일이나 계속 해야겠다. 이 외에도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하기에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고집스럽고 반항적인 사고에 갇혀 일을 미루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나 열렬히 환호하는 바로 그것,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미루기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런 지겨운 일을 하면서 재미를 놓치기에 인생은 너무 짧아. 이러한 사고 과정 중 어떤 것이든 결국 핑계가 되어 미루기를 정당화하고 또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루기는 단 하나의 원인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현상이 아닙니다. 유전자, 뇌의 작동 방식, 생각과 감정의 유형, 우리가 내리는 결정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발생합니다.
우리가 일을 미루면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일을 미루면 몸과 마음의 건강이 나빠집니다.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결과물의 질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를 망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기분은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기는 하지만 미루면 일단 기분은 좋습니다. 빨래를 개고 예산을 짜고 이력서를 마저 작성하는 것보다 넷플릭스를 보고 인스타그램 피드를 새로 고침하고 인터넷 쇼핑을 하며 저녁을 보내는 편이 훨씬 더 즐겁습니다. 적어도 지금 당장은 말입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는 중요한 일을 미룬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기에서 대가는 임박해서 일을 끝내느라 조급해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것,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의기소침해지는 것, 미완성된 과업이 잔뜩 쌓여 있는 모습을 보며 패배감을 느끼는 것, 나의 미루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친 영향에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반복되는 악순환과 거듭된 자신을 향한 실망이 부르는 죄책감은 우리가 미룬 대신 선택한 활동이 선사하는 즐거움의 정도를 희석합니다. 그럼 우리가 미루기의 악순환에 갇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야 할 일을 떠올리면 우리는 지금 할 기운이 없어 나중에 해야지 등 몇몇 뻔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긴장감, 절망감, 무력감, 불안감 등의 불편한 감정을 느낍니다. 여기에 반응하여 짜증나, 못 견디겠다, 이런 느낌 정말 싫다 등의 방향으로 생각이 흐르면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집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이 감정들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한 아주 그럴싸한 핑곗거리를 열심히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이든 더 재미있거나 적어도 덜 부담스럽고 덜 힘든 일을 대신하기로 선택합니다. 이 결정이 새로운 문제를 만들지언정 잠시 전에 느꼈던 불쾌한 감정은 해소됩니다. 즉각적인 안도감은 미루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장기적인 이점 대비 보상받는 느낌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미루려는 충동도 커집니다. 시간이 지나 일을 다시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미루는 동안 쌓인 모든 문제는 이전보다 더 불편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시금 무시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고 미루기의 순환을 더 공고히 만듭니다. 사실 미루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과 경험에서 배우는 게 없는 건 아닙니다. 물론 교훈을 얻습니다. 단지 이들이 깨달은 건 미루면 불편한 감정이 즉시 사라지지만 미루지 않으면 이 감정을 더 오래 느껴야 한다는 사실일 뿐입니다. 인간의 두뇌는 즉각적인 만족감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루기는 멈추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미루기를 극복하려면 먼저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려면 구체적일 것, 측정 가능할 것, 달성 가능한 목표일 것, 관련성을 지닐 것, 기한을 정할 것, 이 5가지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또한 성취한 보람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업을 시작하며 드는 불쾌감보다는 끝마쳤을 때 느낄 보람에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의 전환은 미루기 극복에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면을 보는 게 좋은데요. 지금 과업을 수행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목록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일상에 체계를 세우면 좋은데요. 미루기 극복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몇 시에 일어나 식사를 하고 출근을 하며 잠자리에 드는지 시간표를 짜서 일과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일과가 정해져 있으면 우리 뇌는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시점을 예측할 수 있어 에너지를 소모하는 데 관대해집니다. 미루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미루기를 유발하는 흥미로운 무언가가 주변에 없다면 이를 하기로 선택하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할 일 목록부터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중요한 두뇌 자원만 소모합니다. 그러니 종이에 적어 놓고 뇌의 메모리 용량을 조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순간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곧장 해치우는 것입니다. 떠오르자마자 해야 합니다. 몇 초만 지나면 뇌가 그것을 하지 말자며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 결정을 번복하도록 만들기 전까지 그 짧은 순간을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완료 목록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끝난 일에는 체크 표시를 하거나 줄을 그어 지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만족감을 줍니다. 그리고 완료한 일을 적은 목록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자신이 낸 성과를 인정할 시간을 주는 하나의 방법이며 새로운 과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또한 가장 쉬운 일을 먼저 처리하면서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쉬운 일을 수행하며 최소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면 더 어려운 일에서 오는 조금 더 큰 불편함도 감수할 만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을 먼저 처리하는 것입니다. 대면하기 가장 까다로운 일을 해결하고 나면 목록에 있는 다른 일들은 상대적으로 수월해 보입니다. 어려운 일을 해내고 나면 더 쉬운 일들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또한 제한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작을 미루며 되는 핑계 중 하나가 그 일을 하면 다른 재미있는 일을 놓친다라는 걱정입니다. 과업을 수행하는 시간을 정해 놓으면 이러한 사고 과정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령 15분 동안 집중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면 자신이 그 약속을 지키리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정한 시간 동안은 과업을 수행하겠노라 다짐하고 미루는 대신에 하고 싶었던 활동은 과업을 마치면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만드는데 15분은 짧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15분 동안 일한 만큼 진도를 나간 셈입니다. 게다가 15분 일하는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예상외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미루는 습관을 고치려고 할 때 일단 해라는 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방식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든 하게 만들려는 식의 접근법이 미루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문제의 감정적 근원을 무시하고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인 문제들을 무시하고 자신을 다그치는 대신 과업을 피하고 싶게 만드는 근본적 원인에 집중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미루기를 유발하는 원인이 자제력이나 동기인지, 불편한 감정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하기 때문인지, 시간 개념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인지, 혹은 다른 원인 때문인지 알고 나면 극복하는 데 필요한 접근법의 유형도 정할 수 있습니다. 1.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워 미루는 스타일입니다. 무슨 일부터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면 우선순위 정하기는 엄청난 양의 두뇌 처리 작용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도 및 기한에 따라 일의 우선순위를 분류하는 법, 예상 소요 시간에 따른 분류법, 삶의 질에 미칠 영향에 따른 분류법, 도움이 안 되는 일은 과감히 쳐내는 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2. 동기부여가 안 돼서 미루는 스타일입니다. 의욕도 없고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기에 자꾸만 미루게 된다면 미루기와 마찬가지로 동기도 우리의 감정과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미래의 나는 무엇을 원할지 자신에게 물어보며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을 조합하는 전략도 효과적입니다. 완료 목록을 만들어서 끝난 일에 줄을 그어 지우고 완료한 일을 적습니다. 자신이 낸 성과를 인정할 시간을 주며 새로운 과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3. 시작하기가 어려워서 미루는 스타일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는 일은 생각보다 꽤 어렵습니다. 시작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힘든 감정과 생각에 대응할 전략을 구상하는 대신 이를 무시하고 아예 없는 척하기 때문입니다. 일정의 계획과 무계획을 모두 활용하는 법과 규모가 큰 일은 덩어리로 나눠서 시작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추진력을 활용하는 기법, 일의 제한 시간을 정하거나 딱 5분만 일하는 기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모두 과업을 지속할지 스스로에게 선택권을 주는 심리적 방법입니다. 4.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딴짓에 정신이 팔려 미루는 스타일입니다. 아령으로 운동하며 팔 근육을 키우듯 집중력에 관여하는 뇌의 부분을 자극하면 해당 영역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집중력에도 기초 체력이 필요합니다. 피로나 허기, 영양 부족은 집중력을 저해합니다. 충분히 자고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해 뇌가 따라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주변 환경 조성하기, 딴 생각 메모하기, 화이트 노이즈 활용하기, 타이머 활용하기 등의 전략을 활용해야 합니다. 5. 회피하다가 미루는 스타일입니다. 우유부단도 또 다른 형태의 회피입니다.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줄이고 과업을 아주 잘게 쪼개야 합니다. 결정을 내리기 힘들 때는 기적 질문 기법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게 될 두려움을 내려놓고 자신의 결정에 만족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토닥일 필요도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면 좋습니다. 6. 꾸준히 못해서 못 끝내고 미루는 스타일입니다. 꾸준히 노력하는 게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당초 이 일을 하고자 했던 이유를 우리 뇌가 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에너지 소모가 필요한 일을 그만두라며 우리를 열심히 설득합니다. 그러니 의욕을 잃고 무기력해지지 않고 노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건강한 음식 섭취, 운동, 휴식 시간 갖기 등의 활동을 통해 뇌의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 줘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 다음 계획을 세우고 문제 해결을 위한 5단계 기법을 활용하고 중간 목표를 설정하는 등의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7. 실패나 성공에 대한 부담 때문에 못 끝내고 미루는 스타일입니다.
미루는 습관에서는 시작하는 것만큼 끝내기도 어렵습니다. 목표 달성에 가까워지면서 완벽을 기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난 제대로 못할 게 분명해. 지금 그냥 포기하는 게 낫겠다. 어차피 안 될 건데 시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처럼 자기 비판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에게 하듯이 자기 자신도 북돋워주고 조언도 해줘야 합니다. 자신에게 관대해질 필요가 있으며 자기 비판적인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 상황에 대처하는 내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전략도 효과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미루는 습관 극복하기라는 책입니다. 리스창 지음, 홍민경 옮김, 정민미디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늘 빈둥대며 일을 미루다가 발등에 불 떨어지고 나서 일을 처리하다 망치고 후회하고 이런 무한 반복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사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는 모두 비슷한 자기 합리화를 통해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룹니다. 현재의 즐거움에 안주하며 결국 맞닥뜨려야 하는 고통을 뒤로 미루는 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이고 언젠가 우리에게 타격을 가하고 외적 평온을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미루는 증상은 어떤 요인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명확한 비전의 부재인데요. 바로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할지 종잡을 수 없을 만큼 막막하고 혼란스러운 미래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의 동력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확실한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때 그것의 실현을 위한 동기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적절한 계획 때문인데요. 이를 통해 최상의 결과를 얻어내려면 일반적인 기준이 아닌 높은 기준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논증, 광범위한 의견 확보를 통해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고려해 1%의 허점도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시간의 부족인데요. 바쁘다는 것과 능률이 높은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루 중 시간대를 잘 활용하는데 능수능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전에는 머리가 맑아 일의 효율이 가장 높으므로 난도가 높고 중요한 업무를 이 시간대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에는 두뇌 회전이 비교적 둔해지므로 머리를 쓰기보다 활동량이 많은 일에 집중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업무 효율을 높여 일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피로감인데요. 대다수 사람은 일을 미룰 때 피로를 핑계로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을 정말 피로하게 만드는 것은 한 가지 일을 끊임없이 미루는 데 있습니다. 피로는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절차에 따라 임무를 완수하며 한 가지 목표에 도달한다면 피로를 줄이고 자신감을 높여 미루기 심리를 점차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없기에 행동으로 옮기기를 꺼리고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성공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특정한 임무를 완수한 후 떠안아야 할 원치 않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임무를 완수했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의 결과물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자제력 부족인데요. 지금 우리는 자극적 요소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의력이 떨어져서 더욱더 집중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하기 전에는 휴대전화, 인터넷처럼 집중에 방해가 될 요소를 먼저 배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게으름인데요. 게으름은 미루기 습관에 항상 함께 따라붙는 실과 바늘 같은 존재입니다. 사실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좋아하지 않거나 하기 힘든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루기 심리를 극복하려면 우선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모든 일은 시작이 어려울 뿐이고 일단 시작하면 일의 속도에 탄력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결정하기 어려운 일일수록 즉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최악의 결정은 바로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루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미룬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지도 않기 때문에요. 그것은 단지 도피에 지나지 않고 심지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뿐입니다. 성공을 부르는 습관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절대 미루는 법이 없습니다. 잠재의식 속에서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병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감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자 성공의 초석이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강한 신념입니다. 이런 자신감 없이 열등감에 휩싸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고인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등감 역시 미루기 습관을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미루는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늘 이런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일은 절대 해낼 수 없어.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아. 너무 어려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등등. 자신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평가는 주어진 일을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미루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들의 잠재의식 속에 실패로 말미암은 충격을 최대한 늦추거나 피하고 싶은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에게 한계를 두기 때문에요. 즉, 자신이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을 해낼 수 없다고 여기고 더 큰 목표나 경쟁에 도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부러워하면서도 좌절 앞에서 쉽게 헤어나지 못합니다. 반대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좌절 앞에서도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결국 미루기 습관을 고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자신에 대한 의심을 깨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또한 게으름은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부지런함은 부와 성공, 행운을 가져오는 발판입니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해낼 수 있고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게으름과 타성에 젖은 사람은 아니란 것을 추구하고 운이 따라주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게으름과 타성은 성공의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노력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똑똑하지 않은 사람도 노력을 쏟아 부으면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들의 성공과 부지런함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 재능이 빛을 발하지 못한 채 묻히고 맙니다. 게으름의 대열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미루기와 싸워 이기고 게으름을 극복하고 싶다면 입으로만 자신의 의지를 말하지 말고 바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그 성과를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근본적 원인부터 찾아내야 합니다. 누군가는 게으름을 전염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변에 게으른 사람이 한 명 있으면 그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과 같이 있느냐에 따라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결정되기도 합니다. 부지런한 사람과 함께하면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고, 긍정적인 사람과 같이 하면 우울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통제력이 부족해서 게으른 동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 그들을 멀리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퍼뜨린 바이러스에 전염되어 결국 우리 자신도 역시 게으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미루기를 위한 말은 모두 핑계일 뿐입니다.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려는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일하면서도 내일만 바라보게 된다면 그 일은 이미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일 뒤에는 또 다른 내일이 늘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변명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그리고 지금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에게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낼 것은 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 뿐입니다. 미루기는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고, 모든 미루기에는 바늘과 실처럼 변명이 따라 붙습니다. 이건 일할 때 가장 피해야 할 것입니다. 온종일 너무 바빠서 피곤해 죽을 것 같아. 이 일은 내일 다시 처리하자. 이 일은 돈이 너무 많이 드네. 어차피 급할 것 없으니 나중에 진행해야겠어. 어제 집 대청소를 했으니 오늘은 청소를 건너뛰자. 계약하려면 아직 더 남았으니까 과제는 좀 더 나중에 시작해도 돼. 당장 해야 할 일을 미루기 위한 다양한 핑계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의 시작점을 내일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온갖 아름다운 내일을 계획하고 있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핑계를 찾게 되고, 시간은 그 핑계와 더불어 조용히 그리고 빠른 속도로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사전에서 핑계를 삭제해야 합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핑계를 대는 습관은 미루기병으로 이어집니다. 초기 단계에는 약간의 자책을 하기도 하겠지만 그 횟수가 늘어날수록 무감각해지고,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일을 제때 혹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진짜 핑계 때문인지 아니면 능력 부족 때문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습니다. 변명이나 원망 없이 임무를 완수하는 것은 그 어떤 직책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나한테는 왜 성공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상사는 왜 중요한 업무에서 날 배제할까? 동료들은 왜 날 신임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든다면 미루기와 변명의 습관이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고 자신의 인생 사전에서 그것들을 완전히 삭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세 가지 방면으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게으름을 극복하고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능력과 자신감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평소 일을 가볍게 생각하고 대충 처리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이런 게으른 마음을 극복하려면 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즉, 성실한 태도, 프로의식,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심리가 뒷받침되어야 자신의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책임감을 가지는 것인데요. 긍정적인 심리는 일에 대한 집중력을 높여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일할 때는 평상심을 유지하고 일과 책임 의식을
단 한순간도 분리하여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핑계대지 말고 바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일의 최종 목적은 완벽한 일 처리로 최대의 이익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이때 핑계와 미루기는 이런 목적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입니다. 일의 선택, 일에 대한 태도와 열정은 모두 즉각적인 행동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몸소 행동해야 이 모든 것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기기 어려운 것과 이길 수 없는 것은 다릅니다. 불운과 맞서려면 자신의 나약함을 먼저 극복해야 한다. 이는 에디슨의 명언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나약함과 싸워 이기는 것이 사는 동안 가장 어려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자신과 싸워 이기려면 자신의 결정과 싸워야 하고 그 승패의 관건은 그것을 인정하고 노력을 통해 고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한 사람은 목표 설정과 동기부여 등을 통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런 단점을 개선하지 못하면 어디서도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으며 발전할 수 없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도전의 대상입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며 늘 고인물처럼 사느니 변화를 위한 시도와 노력을 하는 편이 훨씬 발전적입니다. 자신이 하늘에 대고 수천, 수만 번을 원망한다고 해도 운명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길은 불도저처럼 그 길을 뚫고 지나가 새로운 세상 속으로 자신을 데려가는 것 뿐입니다. 운을 타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공의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설령 기회가 온다 해도 노력이 없으니 그걸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노자는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센 것이고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컨대 자신을 이기려면 자신의 모든 결정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또한 그 어떤 좌절과 실패 앞에서도 낙담해서는 안 되며 뜻대로 안 풀리는 모든 일에 대해 평정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시련을 넘어서야 합니다. 난관 앞에서 마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 새로운 기회를 향해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이길 수 없는 것 말고 이기기 어려운 것을 이겨보시기 바랍니다. 게으름을 극복하고 다시 도전하여 새로운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많은 도움을 받으셔서 멋지게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